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내가 구름을 이해하면, 일목구름을 이해하면 어떻게 자산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아직 댓글이나 뭘로 보면 이렇게 이해가 확실히 되지는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일봉을 열어놨는데요. 자, 만약에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제일 들었던 감정은 어떤 것이냐면,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냐면, 분명히 이제 제가 한두 달을 공부를 했는데요. 알고 나서도 손에 버튼이 나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버튼에 손이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그런 판단들이 드십니까? 제 강의가 이제 지금 거의 한 달이 돼 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 버튼을 눌러야 될 타임인지 아닌지 알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저도 아직 까막눈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겪어보고 실행을 몇 번 해본 결과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차트 속에서도 언제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참 말이 빨라지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날봉을 열어놨습니다. 자, 날봉을 열어놨습니다. 그냥 한번 찝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매도 타이밍이 보이십니까? 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초 정도 여유를 드릴게요. 손가락으로 모니터에 한번 짚어보십시오. 어디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지. 제가 지금 2평을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일목구름을 깔아놨습니다.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지났는데요. 바로 첫 번째 자리는 요 자리죠. 요 자리. 두 번째 자리는 구름 아래로 내려온 요 자리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자리는 되게 의미 있는 게 일본 기준으로 20일이 깬 자리죠. 20일이 데드 크로스가 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전이죠. 항상 제가 며칠 터울로 20일을 이탈을 했을 때 20일을 이 캔들이 20일을 여기서 이탈을 하고 좀 시간이 걸렸죠. 시간이 걸렸는데 구름을 이탈한 이후에, 자, 구름을 이탈한 이후에 3, 4일 혹은 5일 정도의 데드 크로스가 나면 그건 계속 흐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확인되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가 되죠. 구름을 아래로 이탈한 경우, 물론 이때는 의문을 통해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확연히 알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거는 없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되죠. 날봉에서도 이렇게 양운과 의문의 사이로 먼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구름을 적절하게 이탈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문을 통해서 내리꽂긴 했지만 양운과 의문의 좁아진 틈으로 내려온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부터 이제 돌파를 할 수 있다는 냄새를 맡고 나서 시간을 더 보내다가 확연히 눈에 띄는 캔들로서 몸통으로서 보이는 건 이 자리고, 다행히도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났죠. 그러니까 이건 구름 이탈했다는 컨펌이 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차트를 멀찌감치 해서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2평의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조심스럽게 다시 들어올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한번 볼까요? 이때까지 평균율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 저기 날봉으로 지금 현재 이 파란색 선이 301 2평입니다. 301 2평을 거의 지켜주는 모습이죠.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다시 진입은 이런 자리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런 데서 현금화를 하고요. 요런 부분에서 재진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과 이평선 간의 관계를 알면 평균율에 입각해서 평균적으로 302평에서는 지지를 받더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요. 과거 역사를 한번 쭉 돌이켜보면 300일의 지지를 받더라. 300일을 돌파했을 때는 강력한 상승 흐름을 타더라 라고 하는 평균율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름을 이탈하게 되면 현금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름을 돌파하고 나면 다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구름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 또 확대를 해볼게요. 구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 한번 이탈했죠. 그러나 이탈이 컨펌이 난 건 여기지만 다시 구름 안으로 돌파를 시도했지만 여기서도 돌파를 한번 하려다 실패를 했고요. 여기서도 돌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자리로 볼 수 있는 자리는요. 요런 자리나 여기 이탈한 자리입니다. 상승 돌파를 못하고 이탈한 자리. 물론 이런 데서 그 의문을 통해서 재돌파가 일어나서 이런 데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매도를 칠 수가 있겠죠. 물론 요거 아깝다고 이걸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최종 매도가 요 부분에서 구름을 이탈하는 지역을 잘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탈을 하는 거가 확연히 드러날 때마다 매도를 쳐주는 겁니다. 물론 들어갔다 하더라도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름을 아래로 진입하게 되면 특히 날봉 기준으로 구름 아래로 진입하게 되면 현금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 여기에서처럼 의문이 이렇게 강력하게 생겼을 때 상승할 때도 이격이 생기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이격이 생깁니다. 돌파를 시도하지만 확정이 나지 않게 됐을 때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현금을 들고 갈 수 있느냐? 여기까지 현금을 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름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상승장과 하락장에서는 이제 상승장을 우리가 이제 디스트리뷰션, 와이코프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그 디스트리뷰션이 끝나고 이제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현금화를 하게 되면 상당한 비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상당한 비를 피해갈 수 있죠. 그리고 거기다 조금 하나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래도 큰 그림은 우리가 그리고는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이전에도 이 4년 사이클이 갑을 논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언제 갑을 논박이 많았냐면 이때였죠. 이때 갑을 논박이 있는 것도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왜 갑을 논박이 많았냐면요. 패턴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고점을 찍던 이 시기들이 절묘하게도 반감기 이후에 일정 시기에, 반감기 이후 일정 시기, 여기 78분 걸렸죠? 주봉으로 보니까 78주죠. 자, 여기 고점, 여기 생겼지 않습니까? 반감기 이후 75봉, 78봉, 여기 반감기 이후 77봉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마치 짜고 치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때도 이 사이클 깨졌다. 이렇게 사이클론자와 사이클이 깨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승리를 했냐면 거의 제가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를 느끼기에는요. 98대 2 정도였어요.
이게 뭐냐면 98명은 사이클이 이번에는 깨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었고요. 사이클대로 갈 거다라고 본 사람이 2였습니다. 그만큼 적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다들 근데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었죠. 다들 사이클에 어느 일정 시기가 오면 고점이 만들어진다는 걸 모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98은 대부분의 그 유튜버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이 98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실질적으로 매도를 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도를 혹시 쳤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물량, 자기가 갖고 있는 물량에 뭐 한 5%, 10% 했을까요? 여기서 매도 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못했습니다. 저도 못했고요. 그때는 구름을 이제 몰랐던 시기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좀 그려서 다음 장에서도 여기 이제 어느 부분 와이코프 해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그 바닥을 돌파를 하겠죠. 그럴 때 어떤 그래도 정확한 지도는 아니더라도 대략의 지도라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 그런 지도로서 제가 첫 번째로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랙탈입니다. 과거에 했었던 패턴을 반복하더라라는 거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로는 이 과거에 들고 왔었던 이 프랙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고점, 이 고점, 이 고점이 이 고점. 그래서 요때 보였었던, 요 사이클 때 보였던 고점들이 지금 5, 6년 동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저만의 관점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다음 행보는 어디로 갈 거냐고 했을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요 두 자리, 요걸 이렇게 대봤을 때요. 지금 과거에 생긴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의 봉우리들이, 대략적인 봉우리들이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하나, 요 박스, 지금 캔들로 보시면 여기 이 자리죠. 이 자리가 되겠고, 요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14년도 이때의 프랙탈인데요. 그걸 들고 와서 봤을 때 지금 이 큰 박스권의 자리와 유사하게 가고 있고, 현재 이 모양과 이 캔들들의 모양이 비슷한 산의 크기를 그리면서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음 사이클 고점은 저는 그냥 이 프랙탈에 입각해서만 보는데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27만 7천 달러네요.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다음 사이클 올라가는데 요게 거의 27만 7천에서 45만, 거의 2배 정도 되죠. 2배 좀 안 되죠. 요걸 4년 동안 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겪을 요번 사이클의 3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만큼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자, 제가 예측하는 건 이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 펜으로 이렇게 굵직하게 그려놨는데요. 다음 사이클은 여기다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 박스 구간이 끝나면 여기 LPS를 거치고 SOS를 거치면 다음 시기와 고점은 이쯤이 되지 않을까. 2029년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프랙탈과 구름을 가지고 비트코인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비트코인의 그 구름으로 봤을 때 최근 이 하락장, 다시 말하면 축적 기관이라 그랬죠. 축적 기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략적으로 예측해 본다면 지금 상황이 2022년도에 벌어졌었던 요 자리와 너무 유사하게 가고 있어요. 특히 지금 요 자리입니다. 이걸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옆에다 붙여 보겠습니다.
자, 좀 이제 확대를 해서 볼게요. 요 사진과 아까 저 2022년도 요때 이미지를 캡처한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거 이제 주봉으로 보지 말고 날봉으로 봐야 정확히 보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붙여서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보이시나요? 제가 그냥 볼 때는 잘 안 보이다가요, 요걸 해놓으면 잘 보입니다. 지금 제가 비슷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을 보면 은근히 비슷한 거를, 숨은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서 이렇게 거놨죠. 이렇게 거놨죠. 22평 제가 굵은 선으로 이렇게 해놨죠. 굵은 선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구름의 모양은 다르지만, 저는 지금 어느 자리로 보냐면, 요 자리로 봅니다. 비트코인이 이 자리로 봐요. 그러면, 이 수평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지지, 선을 이탈을 한 이후 22평을 관통을 했다가 다시 저항을 맞고 있는 자리로 보입니다. 물론 구름의 모양은 완전히 다르죠. 구름의 모양은 다르지만 이평선들의 관계는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대형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이 유명 차티스트들이 바라보는 가격대가 사실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이 55,000에서 54,000. 그러니까 이 정도 영역까지 여기처럼 이렇게 양운이 여기 형성되고 돌파를 못하고 저항을 받아 떨어지는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구름을 예측해 본다면 지금 구름대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렇게 얇고, 이렇게 얇으면 혼조세가 나타나요. 그러면 이 프랙탈로 봤을 때는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구름 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지금은 구름을 돌파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파하는 것처럼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 빨간색 선을 이탈한다는 건 이 의문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하락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혼조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구름대를 도전하겠지만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기가 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벌써 한 6월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이 자리까지 여기 혼조세를 이렇게 보이는 모양으로 구름 아래로 내려온다면, 그 구름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는 현재 의문을 깨고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추세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렸다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지를 받는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서 와리가리를 치다가 한 방에 내려오는 수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걸 돌파가 하는지를 관찰을 하고 있어야 돼요. 돌파가 하게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사실 122평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122평 맞고 또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로 가나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저는 이 하방이 보입니다. 특히 여기 그러니까 만약에 의문을 돌파해서 여기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양운을 통해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더 긴 횡보가 놓여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횡보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물량들을 털 확률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차트에서는 이제 이런데 ST가 이렇게 나오고요. ST 한 번 나왔죠, 두 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스프링이 옵니다. 스프링. 봄에 드디어 잔디가 이제 막 올라오려고 이제 막 울그락불그락 하는 시기가 우리는 지금이 그때인 줄 아는데 그때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시간대에, 그 돈을, 우리가 투자한 금액들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물량은 들고 가지만 그 시장에 넣어놓은 채로 들고 가지만 일부 물량들은 개수를 늘리는데 활용을 하시라. 근데 그 활용을 하시기 위해서는 최소 4시간 봉은 보셔야 된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시간 봉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죠. 여기서 예쁘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자, 이평선들이 아주 고르게 무슨 서열하는 것처럼 아주 역배열이 예쁘게 돼 있다가 지금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에서는 그 장기 이평들을 돌리는 과정이 생기고 있죠. 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302평이 이렇게 눕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302평, 4시간 봉 302평이 어떻습니까? 아주 예쁘게 눕고 있죠.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202평도 눕고 있죠. 자, 122평도 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위아래로 이렇게 흔드는 과정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 날봉이 어떻게 되냐면, 자, 날봉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멀었죠. 자, 이 평들이 펴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려면 4시간 봉에서 이 평들이 먼저 이쁘게 펴져야 돼요. 그래야 그 펴진 것에 힘을 받아서 날봉으로 봤을 때도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큰 뷰는 여기 셀링 클라이맥스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로,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예쁘게 지지를 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한 번 더 6월에서 8월 사이 이 평들을 돌리려면, 이 평들이 아직도 각도가 보십시오. 이 평들의 각도가 아직도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이걸 여기 와서 돌려야 돼요. 이게 돌리는 시기가 없으면 스프링이 안 생깁니다. 봄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날씨는 봄이지만 가상화폐는 아직 봄이 오려면, 봄이 언제입니까? 이 스프링을 겪어야 봄이 이제 비로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경첩 얘기했죠.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시기. 이 박스를 튀어나오는 시기가 이제 결국 스프링을 지나서 우수 경칩 충분히 오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아직도 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구름을 이해를 하고 그 구름을 이해하려면 이 4시간 봉에서 대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어제 일자로 4시간 봉 지금 캔들 3개 전 캔들에서 바로 뭐가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그게 나왔죠. 자, 3가지 조건 말씀드렸던 적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11이평, 전환선, 두 번째 12평, 세 번째 22평. 요 3개를 다 몸통으로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현재 구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럴 때 일단 관찰 모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관찰 모드라는 게 뭐냐면, 이 양운을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얘 수평으로 가기 시작했죠.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선행 스팬 1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수평으로 가다가 꺾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름에 접근하겠죠. 그럼 여기서 와리가리를 또 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돌파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가격대가 그닥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관찰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자는 어떻게 한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이력이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비트코인은 전체 시장 분위기 보는 용도로만 활용한다. 왜냐하면 저의 주력은 XRP이기 때문입니다. 자, XRP USD 차트하고도 또 지금 제가 이제 매일 여러분께 모니터링을 해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USD 차트와 KRW 차트가 너무 다르다. 자,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오늘은 4시간 봉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 어떤 자리죠? 우리가 그때 이거 돌파했다고 좋아했죠. 하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 장기 이평들 한 번에 뚫기는 거의 힘들 것이다.
그런데 양운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분위기는 일단 탔습니다. 분위기 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다시 도전하면 내려오고, 다시 도전하면 내려오고, 122평을 지지하는 듯 혹은 62평을 지지하는 듯 보였으나 현재 구간 어떻습니까? 지금 달러 차트입니다. 현재 구간 어떻습니까? 양운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4시간 봉이면 상당히 큰 봉인데요. 큰 시간대인데 지금 양운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요? 제가 날봉으로 얘기 드렸었던 기억날 것입니다. 날봉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했었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짐작이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스토캐스틱 RSI를 했는데요. 저는 RSI를 보기보다는 항상 요걸 좀 보조 지표로는 좀 후행성이긴 하지만 얘도 좀 볼만한 가치가 있어서 항상 같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진입을 했죠. 스토캐스틱 RSI가 진입을 했습니다. 자, 진입을 한 이후에 자, 이때부터 항상 지켜보면 더 큰 하락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이나 3번 정도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3번 정도로 했을 때 혹은 4번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 구간으로 들어간 것으로 4시간 봉 기준으로는 이제 어둠의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어둠의 시기라는 거는 이제 제가 대충 그려보자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쯤에 생기는 걸 저는 통계적으로 많이 보는데 그 통계를 프랙탈로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과거의 프랙탈로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여기가 아니면 여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장기 트렌드 한번 이렇게 항상 붙여놨었죠. 요건 날봉으로 봐야지 잘 보이는데요. 워낙 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날봉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기 보라색 선 보이죠? 이 보라색 선에 아마 어떤 닿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와 한화 차트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지금 달러에서는 한화에서는 이미가 아니라 자, 한화에서는 전 저점과 유사한 자리에서 제가 여기 횡보할 것이다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달러에서는 어떠냐면요. 자, 달러 차트인데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무게 중심이 어떻게 돼 있죠? 약간 우하향 돼 있죠. 한화 차트에서는 옆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느낌인데 달러 차트에서는 약간 더 내려올 기미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 크게 있었던 이 중장기 지지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테스트 하러 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랙탈도 보면 현재 자리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자리로서는 자, 사진을 좀 크게 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자리로는 그때 자꾸 달라져가지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요.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캔들이 몇 개가 나오면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확정이 나면 달리 보일 때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이 자리로 봤었는데요. 지금 자리는 이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또 의심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꾸 한화 차트 위주로 보다가 달러 차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자리가 과거의 자리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자리거든요. 근데 한화 차트는 얘가 여기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차트에서는 이미 얘를
지지한 것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프랙탈로 봤을 때는 이미 과거 자리를 지지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이 자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지금 의심이 좀 들곤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시간이 더 짧아져서 좋죠. 이 자리였으면 더 긴 시간이 남아있을 텐데, 근데 이제 뭐 제가 100%는 아니니까, 이게 뭐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전에 제가 이 자리쯤에서 여기 양운 있고 여기 음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로 돌파하지 못하면 이 자리로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뭔가 다시 박스권 형성해서 지지고 복구를 하다가 여기 이제 음운이 나오는 쪽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를 지지하수 돌파해서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가 운동장이 넓게 지금 보이고 있고 과거의 프랙탈로 봤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2022년도 걔의 느낌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가 정확하게는 이런 자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응을 하실 때 4시간 봉으로 잘 대응을 해보시라. 방법은 알려드렸지만 선택은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용감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준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렇게 손가락이 잘 안 움직입니다. 자, 오늘 강의 대충 여태까지 제가 구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측면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의 어떤 그 은유라고나 할까요? 제가 뭐 주변 지인들한테는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건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그리고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 왕초보예요. 다만 구름을 보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판단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걸 파악하고 그냥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라는 측면으로 유튜브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조금 모르는 건 같이 그냥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동학이라고 하나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그냥 서로 의논하는 정도라 생각하시고 영상들 봐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의논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서로 댓글로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달 정도 남짓 이렇게 유튜브를 해오는 동안 뭐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아마 이제 500 그 구독자가 이렇게 500명이 이제 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사실 이제 기분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지만 이걸 뭐 내가 이거 수준도 안 되는 놈이 이거 계속 방송하는 게 맞나? 반응들도 사실 뭐 이렇게 몇 부분밖에 없고 과연 이게 허공에다 이렇게 메아리 치는 짓을 이걸 지금 한 달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과연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드는 저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이걸 이제 좀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이제 판단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요. 그렇게 이제 방송을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오늘도 이제 영상 만드는 동안 이제 중간에 단축키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그 녹화가 중단이 돼가지고 거의 30분 동안 얘기했던 걸 다시 지금 또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 구조도 좀 깨지고요. 이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일요일 날도 나와서 이렇게 작업실에서 이렇게 허공에다 사실 이제 방송을 만들 때는 제가 허공에다 혼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튼간에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좀 그래도 이거 쓸만한 것 같다 이런 기법들이 그러면 이제 방송을 좀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고요. 한번 한 달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는 걸로 하지만 좀 반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